이런 상황이 선행하고 선택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 그냥 돈 날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지금 2학기가 되니까 선행에 관심이 많잖아요. 학원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요. 보통 좀 이제 큰 대형 학원들은 12월부터 이제 내년도 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12월부터 시작되는 반들을 11월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대부분 그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니까 너무 늦으면 테스트 자체를 못 보는, 내가 테스트를 보고 점수가 안 나서 못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테스트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일정을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학원들이 있고 그 학원들은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운영되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주제는 선행학원을 우리가 선택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뭘까? 이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좀 있으면 이제 그런 테스트를 막 예약을 하실 거니까 예약을 하시면서 학원들마다의 특징 또는 지금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 이런 거 막 듣고 그런 일정이나 그런 것도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회를 들으면서 여기서 나를 이렇게 홀리고 있는지 홀리지 않고 냉정하게 학원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우리 그런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거기 학원 되게 좋대. 걔 수학 잘하는 걔 거기 있잖아. 누구 있잖아. 걔 어디 다닌대.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는 학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CMS일 수 있고 어떤 데는 소마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모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는 아니잖아요. 엄마의 머릿속에 학원 랭킹을 정할 때 그냥 주변에서 남들이 많이 추천해준 학원을 그냥 듣고 그것만으로 랭킹을 정하시는 건 위험해요. 왜냐면 그 학원에 우리 아이가 완전히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안 맞는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 우리 아이를 희생시키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랭킹은 일단 처음부터 세우지 말자. 네, 남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소문에 의한 랭킹을 랭킹을 정하지 말고 단 이건 괜찮아요. 황소 괜찮대? 일단 황소 가봐야지. 이건 괜찮아요.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에서 몇 가지 정보를 수렴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자, 학원을 선택할 때 뭐 진행하는 방식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우선은 우리는 아이가 어떤 레벨,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고 좋은 평가를 잘 받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선생님, 뭐 무슨 반에 무슨 선생님 이거 아직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큰 테두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고등 뭐 기하를 진짜 잘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선행을 찾고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초등 과정을 선행을 나간 친구나 아니면 이제 중등 과정을 선행 나간 친구 또는 고등 과정을 선행 나간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선행이라는 거를 기본적인 예습을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찾기는 그건 복불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뭐 진짜가 그 선생님 만나는 거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거에 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학원에서 진도를 어떤 짜임으로 가져가는가. 어떤 학원은 기본만 쫙쫙 빼는 학원도 있어요. 기본 쫙쫙 빼고 심화를 깊이 안 가져가는. 초등심을 특히 깊이 안 가져가는 학원들도 있고요. 어떤 데는 기본을 아예 안 건드리고 심화만 나가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학원은
아이가 기본을 심화 내용으로도 개념을 다 숙지하고 기본 문제 전혀 안 풀어도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면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초등 고학년 과정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기본서를 한 번은 해는 게 좋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냥 바로 심화를 풀기에는 조금 개념 문제를 좀 겉핥기식으로 풀게 되는. 왜냐면 심화 문제집에는 기본 문제가 되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이럴 때는 학원을 보내는 게 다가 아니죠. 학원을 보냈는데 내가 기본을 집에서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학원을 유지하지 못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큰 테두리, 진도의 짜임이 엄청 중요해요. 네, 그거에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맞는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심화까지 가는 건 너무 부대껴. 응용인데 심화도 깊이 있는 심화까지 안 가는 학원 선택할 수 있겠죠? 기본 심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학원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정말 다양해요. 우리 지역에 어떤 학원이 어떨지 몰라. 그걸 일단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를 해서 우리 아이 스타일과 무엇이 맞을지 봐야 되죠. 그럼 만약에 기본이랑 심화를 깊이 안 가져가는 그런 학원은 굳이 뭐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건 사실 아니죠. 단 학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심화에 대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깊이 있는 심화가 안 가져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다가 알고 보니까 학원에서 진도만 나가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따져진 거를 나중에 안다. 이건 굉장히 멘붕 오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서 심화 문제 좀 풀고 있어야겠죠. 심화로만 나간다. 그럼 기본 준비가 좀 된 상태여야 되겠죠. 네, 기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기본 예습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러면 이건 들어가도 문제인 거예요. 들어가서도 머리가 아픈, 들어가서도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문제집 선택. 근데 사실은 이 문제집 선택도 이 진도 짜임하고 비슷하게 연결되긴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문제집을 좀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 실력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좀 덜하긴 하지만 가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집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집도 들었는데 여기 학원은 그걸 안 쓴대요. 그렇다고 여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초등 심화서는 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런 교재를 쓰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듣고서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 문제집을 안 쓴대요. 근데 여기 가도 될까요? 사실은 그게 되게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다. 그냥 문제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말로 심화는 한다고 말했는데 문제집을 선택한 걸 보니 그렇게 깊이 있는 심화는 아니었네?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설명을 듣고 상담을 듣고 있다가 저희는 막 심화까지 막 잘 다져가는 학원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화 문제집이 그렇게 어려운 심화가 아니었어. 그렇게 깊이 있는 심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 보낸 경우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화가 안 된 거였어? 이제 와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집에 대한 정보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되 그거의 선입견을 가지고 학원의 문제집이 뭐 이거 사용하는 저거 사용 이걸 너무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은 문제집보단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문제집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알아도 돼. 문제집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학원에 대한 어떤 랭킹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시간표와 우리 아이의 여유 시간이에요. 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는 학습량이 발생한다는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3시간씩 3번 한대. 그럼 딱 그 시간을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플러스 알파로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반 정도 되는 1시간 반씩 3번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고
그냥 듣고 온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학원에 다 소화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 1년을 보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학원 탓은 아니에요. 학원은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이 문제 중요하다고 했지만 본인이 꼭꼭 씹어 삼키는 시간은 본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까지 같이 확보해서 해야 되죠. 근데 선행학원을 갈 건데 그 시간도 확보해주지 않은 채 다른 학원 시간까지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 학원 과제도 해야 하고 수학 학원 과제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선행학원 선택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 네, 정말 좋지 않아요. 그냥 돈 날리는 거거든요. 내가 다질 시간이 없으면 그냥 선행 시작하시지 않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메꾸는 게 늦게 가서 따라잡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찾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조건 길면 막 학원비, 가성비가 막 있는 것 같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붙잡아 놓는 시간도 있다는 거. 네, 그 시간이 어떤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처음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확인해 보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교육적인 가치관이 통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제가 엄마로서 상담을 드릴 때.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뽑을 경향이 높죠. 물론 큰 학원이면 그렇게 하기가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거 되게 중요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암만 큰 학원을 가도 프랜차이즈 학원을 가도 학원들마다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나 그런 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각자의 엄마들마다 그 교육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과연 저렇게 나가는 교육의 방법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그런 학습 스타일과 비슷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랑 해왔던 시간들이 있는데 막 너무 달라. 그러면은 아이가 적응하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뭐 예를 들어서 강의형이다, 뭐 아니면은 뭐 자기주도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들에 따라서 사실 선택을 달리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그동안 잘 관찰해 왔어야지만 그것들을 좀 들었을 때 여긴 좀 우리 아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서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선행 학원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선행 학원에 갈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